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유니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속드린 대로, 자,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이 과연 어떤 토큰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는 시간 아깝지 않으시게끔 저도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을 알기 전에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주식하다가 코인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계셨었어요. 뭐 지금은 또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하나의 회사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코인은 아니에요. 코인은 절대로 회사라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인은 하나의 화폐에 대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돼가면 이제 우리 과일을 많이 사죠.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025년도에 사과가 원래 한 1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됐었는데 뭐 1000톤까지 늘어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과 가격이 비싸질까요? 아니면 싸질까요? 사과 가격이 싸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풀릴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화폐라고 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다면 그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도 화폐의 개념처럼 이 쓸 데가 있어야지만, 그에 따라서 또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만큼 가격이라는 게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가 과연 발생이 되는지 여부와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공급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코인게코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토크노믹스라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공급량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게도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현재 전체적인 이 토큰 공급량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지금 이제까지 풀기로 한 전체 1억 개 정도의 물량을 현재 다 풀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아반티스를 보겠습니다. 자, 아반티스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까지 풀린 물량이 약 2억 개 정도의 물량이 풀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9년까지 자, 보시면 10억 개를 푼대요. 그러면 내가 아반티스를 한 개를 들고 있기만 해도, 2029년까지 들고 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가치는 5분의 1 토막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죠. 코인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죠. 근데 장기 투자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앞으로 공급량이, 유통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모든 부분들 다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이 어떤 토큰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쓰이는 주소에 이름을 붙여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여기 0x78FEOB 쭈루루룩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소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이름이 대놓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삭스 아일런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름이 붙여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화폐가 어디에서 쓰이는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토큰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화폐가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주소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주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게는 호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 활성 주소수 그리고 신규 주소수가 언제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더리움이 급등을 할 때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18년도 1월 달과 2017년도 12월 달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당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대를 보시게 되시면 2017년도 12월 달,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 보시다시피 신규 주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21년도 4월달, 뭐 근전부터 해서 21년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해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10월 달까지 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신규 주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이 신규 주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왜 떨어지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더리움이 급등할 때 같이 급등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보통 큰 급등이 나오는 순간들은 언제 많이 급등이 나오냐면 이더리움이 전고점 혹은 박스권 구간들을 돌파를 할 때 같이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4월 달에 한 번에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당시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250만 원부터 380만 원까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5월달, 4월달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큰 급등이 나와줬을 때, 자, 이 당시에 몇 프로 올랐었죠? 바닥에서부터 해서 대략 한 60%,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한 두세 달 정도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또 보여줬었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버티더라도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상승분이 모두 반납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7월 달에 무슨 일이 터졌었죠? 크립토 위크.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덩달아서 급등. 그 당시에 맞춰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같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것도 70% 정도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횡보만 해도 떨어진다. 근데 이더리움은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다면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더 큰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현재 위치에서 한 600만 원대만 다시 진입을 한다 해도 이제 단기적으로 알트코인들로 자금들이 일부 쏠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 자체는 27,000원에서 28,000원 그 구간들까지는 단기간에 바로바로 회복해준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다가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몇 프로? 최소 70% 이상씩은 또다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현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현재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을 뭐 간단하게만 좀 빨리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세력들의 흐름들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은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90D, 180D는 뭐냐면 3에서 6개월 전 가격대부터 해서 매집해온 세력들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승을 한다는 것은 매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 12월 달에도 보시면 물량 확보해 나가고, 상승해 나갈 때 물량 조금씩 이동해 나가면서 거래소로 출금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바닥 구간이 나왔을 때 완전히 물량들을 거의 다 털었었던 시점들은 대부분 고점이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와서 봤을 때 보시게 되시면 여전히 물량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아직 세력들도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상승이 바로바로 나왔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상승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고래들의 단가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고래들의 단가를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강한 상승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들이 고래 단가를 넘어가고 나서부터 급등이 나와준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셨을 때도 현재 이미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매집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 요 자리가 원래 고래 단가였잖아요. 근데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래 단가를 넘어간 시점들이 현재 플러스 못해도 한 35%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현재 한 마이너스 30% 정도는 손실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을 넘어갔을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지금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들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단타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타 코인들을 많이 또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또 단타할 수 있는 코인들을,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또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 어제 영상에서는 1인치 네트워크랑 또 뭐 드렸죠? 라그랑주 드렸었죠. 라그랑주 오늘 좀 10%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 혹시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만 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응까지 해서 목표가는 어디 구간까지 잡으면 좋을지 세력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방에 어차피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것들은 다 똑같이 구독자방에서도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보다는 좀 더 구독자방에서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좀 더 빨리 매수하실 수 있게끔 또 구독자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고, 대응이나 목표가 같은 경우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 구독자방에서 보고 같이 또 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잘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남은 코인들이 이제 1인치 네트워크 여기 남아있고요. 라그랑주 아직 들고 있고요. 오늘 유니스왑 절반 매도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또 수익도 괜찮게 나고 있으니까 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또 선정해서 많은 수익도 드려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게 되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로 제가 링크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또 관리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점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래 연락처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눌러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보시는 저희 구독자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이제 코인들 들고 계신 거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타 나갔던 게
어제 밤에 나갔었어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나갔던 게 310원 위치 여기서 나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지금 일부 또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310원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1인치 안 들고 계신 분들은 310원 이하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영상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제가 매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310원 이하로 매수 추천이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수익 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뭐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세력에 대한 흐름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